좀 심하게 깎아서요. 여진족이라고 막 그래서 이번에 메가스터디로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겨울부터 아마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3 어머님들 한번 손님 고3인 설마 고3인 어머니 오신 건 아니죠? 내년을 어떻게 볼까 내년이실 거고 고2 이제 되는 설마 이제 고1 되는 없으시죠? 네. 자, 이번에 이제 A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과 친구들은. 자, A형 이번에 난리 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쉽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대부분. 네. 근데 지금 등급 컷이 95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95가, 95면 좀 못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게, 1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에, 이과에서 좋은 대학교 가려면 국어에서 당연히 등급 떨어져버리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국어가 A형 해야 되잖아요. 이과 친구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략 90, 91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컷이. 네. 그 다음에 80점 중반대 될 것 같아요. 88, 5, 6, 7 이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니까. 여기까지가 3등급인데요. 혹시 그 국어 영역에 1점짜리 있나요? 문제? 네, 없어요. 3점짜리 10개. 그럼 나머지가 이제 몇 개일까요? 2점짜리가 35개. 그래서 도합 45문제입니다. 그러면 95의 의미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일단 1등급들 다 맞아야 되겠죠? 다 맞은 애는 1등급이겠죠? 그럼 2점짜리나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98, 97이니까 1등급일 거고요. 그럼 95의 의미는 뭘까요? 2점짜리를 2개. 2점짜리 3개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럼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럼 45문제 중에서 몇 개 되면 2개 이상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요거하고 요거 크게 차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80점대 중후반에서 이 3등급 안에 들어간 애들 정도가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보통 팍팍 떨어져요. 등급하고 그 앞자리 숫자 같아요. 4등급이면 그건 아니고요. 4등급이면 77점인가 6점인가 그래요. 까지나. 그다음 5등급이 이제 그다음 60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10점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4, 5, 6, 4등급 혹시 맞은 적이 있다. 우리 애가 1학년 때. 손 드지 마세요. 4등급 밑으로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손 들면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애들 이렇게 많이 앉혀놓고 수업을 하면 여기가 제 강의실이거든요. 그냥 많이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데 다음 틀렸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또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잘못 쓰고 그러면은 실수하며 그래갖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잘못 쓰는 사람 있지?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그 수정이 가시죠. 흔들어 다니는 거. 그럼 한가운데 앉고 혼자 막 이렇게 그럼 나는 틀렸어 라는 뜻이 되니까 인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주 짤막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내고 싶으신 대학교 있으십니까? 지금 점수 생각하지 마세요. 1년 후나 2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내고 싶으신 대학교 있으시죠? 안정권이신가요? 예. 그러셨으면 아마 여기 안 오셨을 거고. 보내고 싶으신 대학교 있으시면 한번 데리고 가세요. 가보셨어요? 자제분 데리고 가세요. 방학 때나 평일, 방학 때 일요일이나 방학 때 이럴 때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애가, 이곳은 이렇게 씁쓸한 곳인가? 이래가지고 하면 역효과 생기니까 뚝적뚝적 될 때 오후에 애가 좀 빨리 온다든가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셔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필통사들이요. 저 올 때마다 그 얘기 하는데 그 학교 로고 박힌 필통사 주세요. 기념품 파는데 아시죠? 학교 9년에 전가서 그 학교 로고 박힌 필통사 주셔야 돼요. 피카츄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필통을 대학에 납품하시기 때문에 설명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게 이제 농담인 건 이해하시겠죠? 네, 공모예요. 자, 이것도 농담이죠.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자, 필통 꼭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상 위에 꺼내놓고 보는 게 뭐거든요. 항상. 제가 필통은 항상 봐요. 그래서 그 대학교 가고 싶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게 열정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고2가 되는 어머니들은 기다렸다 하시고 이제 고3이 되는 친구 어머니들은 오늘 저녁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하고 일단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 아시죠? 야단 분위기?
야단칠 때 집안 분위기 아시잖아요. 일단 TV를 끄고. 그래서요, 고요와 정적이 감도는. 그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 쓰고 계신대요. 그래서요, 그리고 불러요. 이리 와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까 상황이 있는데, 사실 요즘 집안이 형편이 좀 많이, 네가 모르겠지만 힘들다. 네, 안 좋다. 그래서 어제 수능 보고 그 다음으로 설명회도 갔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하고 뭐 어떤 샘플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아빠 엄마는 너를 재수를 못 시키겠다.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든지 해서 가라. 라고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서 얘가 절박해져요.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7번도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년에. 수능 다음 날이잖아요, 오늘. 기분이 어떠셔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느 학원이 좋을까?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어디를 넣어볼까? 이렇게 돼야 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머님들이 학원에나 보내고 그냥 신경 끄고 계시면 안 돼요. 저 조교가 다 보내요. 모의고사, 매주 모의고사 봐요. 그 애들 숙제를 내거든요. 안 해왔음. 45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틀렸음. 그럼 오늘 지각했음. 숙제 따로 내준 거 했으면 안 했으면 그런 거 문자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모의고사 계속 안 나오면 전화라도 하셔야죠, 학원에. 시험이 어려운 거냐? 아니, 우리 애가 실력이 원래 그런 거냐? 다른 애들은 평균 얼마 정도 맞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든지. 아니, 오늘 제때 보냈는데 왜 얘가 지각을 해? 진짜 지각한 거 맞냐? 숙제를 몇 번 계속 안 해온 거냐? 그렇게 하죠. 왜 야단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놀라운 어머니들 되게 많아요. 숙제 안 했대요. 그러게요.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좋은데요? 그러게요. 병신인가 봐요. 지각했대요? 뭐 나갔겠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관심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절박하게 만드셔야 된다, 얘를. 대체로 이제 실질적인 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복잡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문학작품이 됐건 뭐 비문학들이 됐건 간에 사실 그 어머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셔갖고 어제 A형 국어 문제를 한번 80분 동안 풀어보세요. 여기 못 들어가실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문법, 그리고 저희 때는 문법 심하게 안 했잖아요. 문법 몇 문제인 줄 아세요? 45 중에 5문제예요. 문법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세대부터, 그 전 세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거예요. 국어 공부. 뭔지 아시겠죠? 시가 있어요. 옛날에 서한생생 기억나시죠? 밑줄짝 동갑이요 뭐 해가지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막 필기하기 바쁘죠. 여학생들 막 고민해요. 무슨 색깔로 칠하지? 이거 펜 말고 의사 선생님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수능을 보러 가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요. EBS 아닌 작품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보면 시 나왔다고 그럴 순 없잖아요. 시험지 꾸겨가지고 감독쌤한테 던지고. 뭐 내년에 만나요?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게 돼버리면 이게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나타나겠죠. 저 같은 데 수능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하겠죠. 그런 시였어. 얘가 그런 시였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 그렇게 가르쳐. 뭐 비문학들 나오면 이렇게 해서 설명 방식이 뭐 무슨 이런 구절의 의미 뭐 중요한 단어 설명해주고 시하는 소설하는 무슨 전책 작가 싶잖아요. 뭐겠고 어쩌죠. 그래서 무슨 내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시험을 보내면 생각만큼 재밌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도. 아니 김연아하고 박태하라고 이런 애들이 박지성이나 이런 애들이 훈련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스타일을 거기다 비우려면 코치가 그런 운동선수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박태환이면
할 동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록이 더 잘 나와. 그렇구나. 수영장에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게 먼저고요.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야 해요. 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 다 해요. 작년 EBS 작성하면서 저 C가 있으면 OX 퀴즈가 17개가 있어요. 역설법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말해줘야 돼요? 학생이 해야 돼요? 학생이 해갖고 와야죠. 여기는 와야죠. 해서. 그리고 역설법이 미안하지만 없단다. 그럼 있다고 생각한 애는 어디라고 찾아가니?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근거에 O를 했다던가 X를 선택했다는 건 주장이에요. 그럼 주장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가 필요해요. 철수는 나쁜 놈이야. 근거예요, 주장에? 주장이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아니 너 왜 철수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 대란 얘기야? 근거 대란 얘기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데?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웃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철수는 나쁜 놈이야. 아니 왜? 왜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느낌이. 근데 국어 시험을 그렇게 풀어요. 4번이 정답인 것 같아. 왜? 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적절하니까. 왜? 계속 그렇게 풀어야 근거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과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를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정말 안 해요. 시험 쉬워요.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는 쉬워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한테 어려운데 저 밑에 등급 있죠. 80점대 중반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4, 5, 6 이런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깝깝할 때가 나요. 아니 70점 맞았다는 건 많이 틀린 거잖아요. 10개 넘게 틀린 거잖아요. 그럼 사실 실력 없고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수했대요. 모의고사 보고 3, 4, 5, 6 이렇게 등급 나와가지고 얘가 와서 야 너 왜 그래? 너 국어 공부 안 했냐? 실수했어. 그날 정신을 차리면 돼요. 이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 제대로 하는 건 학생이 먼저 실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뭐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실수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교재를. 그래서 먼저 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잘못 생각했잖아. 그러면 문법도 단위로가 있고요. 단어엔 복합어가 있어요. 복합어에는 다시 들어보셨죠?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어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끼리 결합되어 있는 게 합성어고 그럼 어근에다가 접사가 하나라고 끼어들어가면 그게 파생어입니다. 단위로는 더 못 나누죠. 하늘, 별, 공 뭐 이런 건 단위로 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 몇 개 들어주는 거예요. 돌다리, 돌 명사죠. 다리 명사죠. 그럼 실질적인 뜻이 있을 테니까 돌다리를 합성어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풋사가 할 때 풋은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풋은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고 그러니까 접사가 앞에 붙건 뒤에 붙건 하나가 붙으면 얘는 뭐예요? 파생어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지? 시험 보러 갔어요. 할머니 뭘까요? 셋 중에? 할머니 나누지 마서 할머니 돌아가셔요. 그래서요. 몰라본 어머니도 계셔. 할 플러스 머니. 아주 플러스 머니. 오, 그래. 이거 단위로예요. 그럼 개구리는요? 설마 개와 구리를 나누신 건 아니죠? 개구리 그냥 단위로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애들이. 개구리 우는 소리니까 어근이고 얘는 전미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시험 보러 가서 잘하겠는지. 이거 설명 듣고 문제 드리는 예문 몇 개? 외워갖고? 안 돼요. 다양한 단어를 전부 제가 표를 만들어 다 시킨단 말이에요. 해봐. 해갖고 와. 그럼 아까 어머니도 똑같아요. 얘들 개구리가 뭐라고 써보게요? 단위로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당하는 거죠. 그럼 당하게 되면 그냥 한 번 당하면 안 돼요. 비슷한 거 계속 써놔요. 지금 뻐꾸기 아시겠죠? 뻐꾸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뻐꾸기 개구리가 또 뭐 있냐면 꾀꼬리.
이런 다 비슷한 계열이야. 그 다음에 애들 가지고 노는 딸랑이. 왜 그게 비슷한 계열인지 아시겠어요? 앞에는 소리를 흉내는 말들이죠. 바로 뒤에 붙는 건 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단어를 이제 전부 뭐라고 써봤겠어요, 얘가. 딸랑이는 좀 달라요. 딸랑까지는 알겠으니까. 근데 개굴이라고 우리가 안 쓰고 개구리, 꾀꼬리 이렇게 쓰니까 애들 그걸 전부 뭐라고 써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써와야죠. 그리고 실수를 해야죠. 그걸 알아서 애들이 깨우쳐야죠.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애들이 뭐 틀리겠어요? 그럼 원숭이, 원숭거리진 않잖아요, 원숭이가. 매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맴 플러스 2예요. 개미는 아닌 거 아시죠? 갬갬거리진 않을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걸 직접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가 하게 해야죠. 해보세요. 멍멍이네 집이잖아요. 걔도 명사고 집도 명사니까 걔 집은 합성어겠죠. 됐어요? 걔 멍멍이 떡 명사 합성어. 잔혹한 사람. 떡에다 콩을 넣어보도록 하시죠. 자, 콩을 넣으면 콩떡이죠. 쑥을 넣으세요. 쑥떡이죠. 호박을 넣으면요 호박떡이죠. 그럼 쟤는요 멍멍아 미안하다. 넌 떡 해야 돼. 개를 넣어서 만든 떡은 아니거든요. 저때 개는 멍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경만 있어요. 개는 질이 떨어지면. 두 번째는 쓸데없는. 세 번째는 정도가 심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럼 무슨 뜻이 걸까요? 고생은 고생인데 정도가 심한 고생을 했다. 알겠어요?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감나 새끼 개수작 떨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고. 개수작은 쓸데없는 수작을 떨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개살구를 뭐 떨어지는 살이고 질 떨어지는 살이고 야생의 살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해봐야지 알죠. 많이 해봐야지. 그래서 많이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애가 뭐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럼 제가 숙제 내주면 어머님 뭐 하죠? 냈냐? 내일 국어 이따 학원 간다고 그럴 때 오늘 네가 해갖고 가야 될 숙제가 뭐였냐? 바쁘시겠지만 학원도 많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죠. 거기서 갔냐? 갔다 왔냐? 고생했다. 저녁이나 먹자.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는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훈련한다. 저는 말하자면 뭐 헬스로 따지면 헬스 트레이너예요. 제가 들면 안 돼요. 엮기를. 얘가 들게 해야 되고 들 때 자세나 폼이나 잘못된 거 여기서 교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수업하고 상관없이 모든 과목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어휘예요. 어머님들한테 미션을 드릴 테니까 뭐 자기 자식 잘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러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풍속화할 때 기본거예요. 풍속화할 때 풍속이 무슨 뜻이죠? 다른 데서 다 쓰러지고 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의 속도 풍속화할 때 풍속이 무슨 뜻이죠? 뭐 그런 건데 그 당시 사람들 사는 그런 뭐 이렇게 머리에 맴돌잖아요. 모르시는 거예요. 불투명한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문제에 껴들어가면 역시 문제도 뭘 물어봤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바탕 그거예요. 수학 공부도 그래요. 수학에는 안 나올 거예요. 수학을 좀 소식적으로 하셨잖아요. 임의의 수 X를. 임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뜻 아니까 다들 이렇게 알죠. 근데 의외로 사전을 찾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뜻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수하죠. 이번에 A형 말고 B형의 보존 수술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세상에 어휘 문제거든요. 보존이니까 옛날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쓰는 거예요. 배회한다를 몰라야 돼요. 근데 배회한다가 정확한 뜻이 뭐죠? 아빠야 싶고 이렇게 막 뭐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만 꼭 시키세요. 100일은 너무 길고 30일만 안 빠지고 해보는 조건이에요. 일요일 날은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딱 30일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뭐 이 작품의 의의가 뭐죠? 뜻
틀리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 작품의 의, 그럼 그 작품 때문에 생긴 좋은 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수첩을 올 집에 가실 때 사고 가셔서 아이들이 물러다니는 거 많으니까 내일부터 시키세요. 11월 내일 9일인가요? 네. 10개만 찾아오라고 하세요. 공부하다가. 사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남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풍속, 의, 임의 이런 단어 10개만 네가 찾아오면 30일 동안 일요일 내가 빼줄게. 뭐 이렇게 하시든지 30일 동안 찾아오면 뭐 사줄게. 운동 하나 새로 사줄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래 얘가 있는데 안 사주시면 안 돼요. 얘 좌절해요. 이상한 애로 변해버려요. 30일만 시키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업무 끝났다 이제 잔다. 모든 일정 끝났다. 와. 들고 와. 전자사전 옆에서 펴놓으시고 같이 찾으세요. 외부라는 거 아니에요. 단어장에 뭐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임의가 모르겠어요. 써갖고 왔으면 전자사전을 펴서 야 검색해. 임의를 쳐서 임의라는 단어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 예문. 이럴 때 쓰는 건가 이 단어.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개. 5분도 안 걸려요. 그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30일 동안 시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다 비슷한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생각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지금 서른 돈 많이 되겠다 하시잖아요. 그걸 실천에 옮겼냐 아니면 그랬구나 여기서 끝났냐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관심 갖고 하신다는 게 설명회 와서 뭐 얘기 듣고 적어가고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시려면 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대학교 데려가세요. 아주 닮아요. 지가 가고 싶은 대학교라든지 보내고 싶은 대학교 한 번만 저기 가세요. 꼭 교통 사주셔야 돼요. 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교통 꼭 사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명히 분위기 잡고 한번 심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넌 절대로 지혜수 무시해. 형편 어렵다. 얘기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공부는 뭐 수한테 맡기시면 되고. 그 다음 어휘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사전. 찾는 거 10개. 10개 힘들면 5개라도 하세요. 5개만 찾아오면 돼. 5개 찾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그래서 찾아서 같이, 엄마도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더 관심 갖고 뭔가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러면 싫죠.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시키면 싫었는데.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서 내년 이맘때는 뭐 고2가 되는 이제 친구 어머님들은 내년에 또 오셔서 얘기 들으셔야 되겠지만, 고3이 되는 어머님들은 학원 알아보시면 안 돼요. 애들 자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를 옮겼지만 올해는 대성에 있었어요. 비상, 대성, 지침이 마이너 그런 게 있었는데 강남대성 수업 나갔던 얘기를 제가 설명할 때 하는데 강남대성에서 처음으로 제가 처음 들어가는 사람 평가가 좋지 않아요. 가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음, 높음, 그다음 부품, 그다음에 낮음, 아주 낮음 이러는데 아주 높음이 되게 많고 그다음 높음이 많은데 또 왜 그렇겠어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걔들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강남대성 이과 일반 들어갔거든요. 지방대 의대 갔다가 서울대 쪽으로 의대 간다고 다시 재수하는 애들이. 그리고 한 반에 얘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연대 의대 수석이에요. 연대 의대 수석인데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 갔대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50명 반에 숙제 내려오는데 두 놈이 아니었어요. 두 놈이. 불렀어요. 니들 뭐야? 전 일주일에 2시간 들어가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 사이에 신규인 거예요. 둘이가. 날 못 본 거예요. 체크 못 받고 다 해와요. 태도부터 달라요. 근데 어떤 자식이 지금 보통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자, 아주 높은 보통 한 명. 50명이었으니까 2%가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네, 하여튼 참 힘드시죠? 와서 설명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신 거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꼭 사전 설명을 한번 시켜보세요. 5개라도.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